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뜻깊은 세미나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뜻깊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탄소 중립 ICT, R&D와 표준화에 대한 것입니다. 마침 지금 이집트에서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엊그제 우리는 on the highway to climate hell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후 이제 변화 위기를 넘어서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고속도로라는 고속, 즉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속이라는 그 속도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탈탄소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되는 만큼 더 감속을 시켜야 할 텐데요. 이 감속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또는 한 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감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려면 표준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만큼 줄여야지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탄소 배출량이 얼만큼 증가됐고 감축됐느냐라는 건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당연히 최신 정보통신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R&D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오늘 두 파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된 가장 기초적인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초적인 표준 위에서 앞으로 ICT를 접목시켜서 세계 선도형 R&D 형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단기, 중기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존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가 있는데요. 이 표준화 기구에서 2010년 이후에 탄소 중립과 연관된 표준 개발 건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2010년 이후에 탄소 중립 관련 표준 개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주춤한 경향을 보였습니다마는 다시 최근에는 탄소 중립 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표준,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등과 관련된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표준, 그리고 순환 경제와 관련된 많은 표준들이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중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위원회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은
전 산업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목표가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위원회가 관련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시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표준, 그리고 탄소 발자국, 탄소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녹색 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로 들어가 보면 탄소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중립 이슈를 다루게 되고, 또한 기존 산업별로, 즉 제조, 철강,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등이 있고, 또 건물 등 다양한 산업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순환 경제라는 표준 분과도 발족되어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데이터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필수 표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는 만큼 감축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걸 의미하므로 탄소 배출과 흡수량에 대한 측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 기업들, 즉 조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에 대한 산정은 ISO 14064-1이라는 대표 표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 시대에 제품 없이는 살 수 없고, 제품 또한 어떤 그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또 산업이 존재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표준이 개발되었는데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은 종종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ISO 13567의 경우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의, 기업을 포함한 조직의 탄소 배출과 감축량을 산정하는 표준과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 표준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섭렵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표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정보화 시대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산정하고 정보화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표준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표준인데요. 주요 표준들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가 담긴 ISO 14068 카본 뉴트럴리티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준은 지금 CD라고 하는 커미티 드래프트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국제가 있어서 좀 이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국제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는 그런 표준이고요. 역시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는 만큼 합의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표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ISO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내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넷제로 가이드라인이라는 IS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ISO COP27에서 찾아보시면
내일 공표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순환경제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지금 현재 탄소 감축이 중요한데요. 물론 배출량 산정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감축입니다. 어떻게 감축하느냐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순환경제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들에 쓰여진 자원들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한 절반가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체제를 자원순환 형태로 바꾸자고 하는 이른바 순환경제에 대한 기술위원회가 IESO에서 발족이 되었고 지금 현재 관련된 예를 들면 정의에서부터 제품의 순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측정 방법에 관한 표준 등등 여러 작업반에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이 표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인 표준의 뼈대 위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세계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중기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제품 공급망, 디지털 탄소 발자국 ICT 정보화 관리입니다. 둘째는 탄소 저감을 위한 재활용 분류 체계의 ICT 정보화 관리, 철강, 플라스틱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 선도 제품, 가급적 많은 제품이면 좋겠습니다만 대표적 제품들의 사용 단계의 ICT 정보화 관리,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 공급망 디지털 탄소 발자국 ICT 정보화 관리입니다. 현재 IEC에서는 모든 표준에 있어서 연관된 탄소 발자국,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디지털 보고화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정총회의 디지털로 보고되게 하는 이 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그 위에 이것을 정보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세계의 배출량 정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취합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산업별로 구체화되거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을 해서 산정하고 선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전과정 공급망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제품의 부품 칩에 탑재를 해서 그 이력을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합산하고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계획도 구체화되어 있고 이 계획이야말로 ICT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집약된 그런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부품이 있어야 되고, 이 부품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된 정보를 칩 내에 어떤 형태로건 정보로 심어서 결국 최종 제품에는 얼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는 그러한 로드맵입니다. 이것 역시 프로젝트 단계에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했으면 하는 분야이긴 한데, 구체적 프로젝트의 모습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슬라이드는요, 제품의 카본 풋프린트, PCF는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의 약자인데,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디지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모식도를 독일의 츠바이라는 전자산업협회 쪽에서 구상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데요. 기존의 제품에 있는 정보를 다루는 그런 시스템에 탄소 발자국 정보를 추가하고, 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또 정보의 보안, 관리, 재산화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모식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것이 구상되고 있다라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품은 부품이 모여진다고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운송이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이라는 것은 실제 부품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누락될 수 있지만, 이 수송, 운송 분야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공급망 단계, 수송까지 포함해서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독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사업장 내의 배출량인 스코프 1 배출량, 그리고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에너지 간접 배출이나 기타 간접 배출과 관련된 스코프 2 배출량,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 과정, 수송 등등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까지를 모두 취합을 하려면 물론 제품 내에서 어느 정보까지를 담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정보들은 크게, 그리고 한 제품이 아니라 어떤 기업 단위라든지 지자체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라든지 차원에서 정확하게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상위 레벨에서의 플랫폼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예시인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독일의 하노버 메사에서 BMW사에서 제품의 공급망 단계에서 탄소 발자국을 데이터 정보화하는 일명 카테나 X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품의 저 밑단계 아래에서부터
네, 그 부품들이 어떤 모듈화되면서 상위로 배출량이 모아지는 형태의 그림이고요. 여기서 고려되는 사항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entire value chain이라고 하는 전 그 제품 가치 사슬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름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 발표자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도 잘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탄소와 관련된 것을 정보통신과 접목하려고 하는 이러한 최신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발빠르게 우리도 추진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순환 경제를 위한 원자재, 철강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성 정보 표시에 대한 표준화 전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탄소 발자국의 디지털화에서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의 전과정 단계 중에서 이 end of life라고 삶의 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폐기 단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으고 활용하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 사용까지는 어느 정도 추적이 된다 할지라도 폐기하는 순간부터는 그 추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데이터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노력들도 막 태동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독일에서 발간한 이 표준입니다. 독일의 폐플라스틱 분류 그리고 기준에 대한 표준인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 시간상 밑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보냐면 일단 뭐 PP나 P이냐라는 제품명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서는 활용할 때 색깔이 중요하므로 이 색깔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재활용 자재 종류, 재활용 플라스틱이 얼마큼 포함된 그런 자재인가 그리고 또 밑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 raw virgin material 즉 순수 원자재 석유화학 원자재로 이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보다 이만큼의 재활용을 했을 때에 얼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지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정보 뭐 재활용률 여기 있고 제품의 종류 여기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정보의 데이터 퀄리티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 레벨별로 표준을 정해서 표시를 하는 그러한 표준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 경제의 핵심이고 탄소 배출을 가장 빠르게 우리가 잘 시스템화한다면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의 사용 단계에 있어서 ICT 정보화 관리인데요. 제가 자꾸 정보화 관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정보화되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쓰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전 과정 평가를 해보면요,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뭐 차량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차를 사용하면서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 단계에서 많은 배출량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탁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나 물 사용량 등이 많지요. 근데 이 사용 단계에서의 정보가 예전에 보면 자동차의 그 타코미터, 킬로미터 수가 나와 있는 그런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얼마큼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메인터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므로써 더 자동차의 수명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다른 제품들에서도 이제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품을 많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만큼의 불필요한 제품의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메인터넌스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주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뭐 원자재 생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운행하고 탈거하고 재사용 재활용하는 이런 전주기에 걸쳐서 발생되는 이력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R&D가 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향후 다른 제품들도, 특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제품들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초가 되는 표준, 예를 들어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발자국 정보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화해서 취합해서 뭐 연령별, 지역별, 아니면 뭐 운동량별 이런 식으로 정보화해서 관리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발자국 정보는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빠르게 정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축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측정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자를 가져와서 발의 길이를 쟀고 발은 엄지발가락까지의 길이를 쟀는지, 아니면 제일 긴 발가락까지의 길이를 쟀는지, 또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을 때의 편안한 상태로 쟀는지, 아니면 쭉 펴서 쟀는지, 또는 어떤 분은 물감을 가져와서 발바닥에다가 발자국을 찍기 위해서 발바닥에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페인팅을 해서 그 실질적 이게 나의 자국이다, 여기에 찍힌 것만이 나의 자국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투영 장치를 이용해서 또는 발에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발자국을 산정하는 이 기준이 다 다르다면 나중에 정보화시키고 인터페이스화 해봤자 그 정보의 데이터 퀄리티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산업 분야에 있었던 이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는 이 표준 분야와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개발돼야 된다. 그런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그런 산업 표준 단계에서 탄소 발자국, 탄소 중립과 관련된 표준은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많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해서 이 기후변화, 기후 중립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